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8일 직방에 따르면 4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총 13,789가구로 올해 월별 입주 물량 중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올해 1월 1,769가구가 나온 이후 3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5월 입주 물량이 2만 6천여 가구로 늘어날 전망인 만큼 4월 입주 물량 감소 여파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른 내 집 마련 시기 조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난 28일 서울시는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 접수 결과 총 14개 구에서 30곳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4월 중 선정위원회를 통해 70점 이상이 넘는 지역 25곳 내외를 최종 평가 대상으로 뽑을 예정입니다. 이렇듯 모아타운 등을 통한 소규모 정비 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지난 28일 성남시와 고양시 등에 따르면 대표적인 일기 신도시 지역인 분당과 일산에서는 재개발을 촉구하는 주민들의 집단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일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촉진 특별법이 제정돼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의 법적 토대가 만들어질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퍼지고 있습니다. 이 강남권의 일부 아파트 가격은 상승 전환했고 일기 신도시 주민들은 이 재개발과 재건축을 촉구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대선 이후 부동산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커져가고 있는데요. 아직은 시장의 흐름을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만큼 전문가의 조언에 따른 이 투자 전략 설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노란톡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모두 다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는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파트로 내 집 마련은 참 어려운 세상이 돼버렸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 대안 시장으로 좀 관심을 돌리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박영신 소장님이 대안 주거 시장 분석이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재작년부터 이제 대안 상품들, 특히 이제 주거에 관련된 내용들, 뭐 주거 상품이 비단 뭐 아파트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아파트가 너무 비싸니까 아파트 말고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대안 상품들이 조금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거나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입지 여건이 좋은 지역에 있는 물건들, 이런 것들 많이 선호할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집값 상승세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대안주거 상품들이 꽤 또 인기를 끌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투자 상품으로서도 또 그만큼 수익률도 높게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주거 시장을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단 대안주거 시장이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주거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업무와 숙박 또 산업이 연결되는 어떤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내가 거주만 한다라는 조건이 아니라 뭐 예전부터 나왔던 직주 근접이 얼마나 되는지 또 실제로 교통 편의가 어떤지 그 주변 상황이 어떤지 또 산업 구조라든가 그 주변에 생활 기반 시설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것들 때문에 단순하게 잠만 자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업무와 숙박 또 산업 구조에 또 내가 또 느낄 수 있는 산업시장에 내가 또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들까지도 고려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택을 중심으로 봤을 때 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뭐 오피스 이런 경우도 가는 경우도 있고요. 생활형 숙박시설, 우리가 호텔이라고 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꽤 몇 년 전부터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또 법령이 또 새롭게 또 조정이 되면서 조금 이제 투자처로서 좀 인기는 좀 사그러들고 있긴 하는데 거기 또 지식산업센터도 있죠. 지식산업센터는 기숙사 개념으로 또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개념으로 사용하는 주택, 거기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완전히 주택이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업무와 주거를 같이 겸하는 오피스텔, 거기에 도시형 생활주택까지 같이 또 연결이 되고 있죠.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소규모 주택이죠. 뭐 다세대 주택이 다 포함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형태로 가는 어떤 그런 형태 주거 형태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과연 그러면 지금 현재 대한주거 상품을 찾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대부분의 1, 2인 가족입니다. 앞으로 1, 2인 가족 수가 지금보다 더 급격하게 더 증가하기 때문에 1, 2인 가족 수가 실제적으로 혼자 사는 가구 수 비율이 936만 가구 정도 됩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단 젊은 층만 뭐 1인 가구가 되는 건 아니고요. 뭐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 독거노인도 있을 테고요. 또 사별한 후에 혼자 사는 또 노년층도 있을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혼자 사는 인구 비율은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형태로 인구 구조가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대한주거 상품은 과연 뭐냐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아파트처럼 방이 각각 독립이 되어 있고 비싼 가격을 지불을 하면서 혼자 사는 사람이 그 물건을 취득할 일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혼자 사는 인구들 늘어나는 만큼 대한주거 상품도 그만큼 인기는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수치를 보게 되면 대한주거 수의 추이, 이제 이거는 이제 호실로 나누는 건데요. 2010년도에 한 35만 가구 정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2021년도가 176만 가구 정도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현재 그 우상향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걸 보기 때문에 당연히 물론 이제 집값 상승됐던 2017년도부터 해서 급격하게 늘어나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 전부터 지속적인 수요는 있었다는 얘기죠. 그 수요들이 이제 조금 더 부각이 되는 시장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또 현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시장이 다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유형별로 봤을 때 말씀드렸던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뭐 생활 숙박시설이라든가 기숙사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보시게 되면 오피스텔 비중과 도시형 생활주택 비중 보게 되면 오피스텔 비중이 굉장히 월등히 늘어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8 정도까지 올라갔고요. 108만 가구 정도에 60만 가구. 그렇기 때문에 60만 가구의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그만큼 신규 주택수 또 공급량들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요가 뒷받침이 된다는 얘기고요. 생활 숙박시설 같은 경우도 현재 실제적으로 굉장히 지속적으로 2018년도부터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현재 2021년도까지 72만 가구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숙사 같은 경우는 조금 또 어떤 그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좀 한계적인 수요가 또 따라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완만하게 올라간다. 그렇지만 상승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대한주거 상품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인기를 끌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주택 보급률과 주거 공간 보급률. 주택 보급률은 실제 주택을 보급하는 그 비율이고요. 주거 공간은 비단 주택뿐만 아니라 모든 주거 공간을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현재 주택 보급률 같은 경우 2016년도부터 20년도까지 거의 100 수치를 다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보급률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100 수치가 넘어갔기 때문에 뭐 실제 보급률이 떨어진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수도권 지역이 98, 그리고 비수도권 지역이 108.9%로 따졌을 때 그 차익이 한 10.9% 정도 됩니다. 그리고 주거 공간 비율로 봤을 때는 주거 공간 보급률은 실제적으로 현재 거의 100배 이상이 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8.6까지 2020년도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요. 또 수도권 지역이 105.2, 그다음에 비수도권이 111.9. 그 주거 공간의 현재 실제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따졌을 때 그 차는 현재 6.7 정도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주택 보급률보다 주거 공간 보급률이 떨어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적으로 더욱더 주거 공간, 대안주거 상품들이 더욱더 인기를 끌 수 있는, 더욱더 공급량이 더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얘기고요. 또 인구 천인당 주택수를 보시더라도 20년도에 418만 가구 정도 됐고요. 또 현재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 나눴을 때 그 차이가 66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인구 천인당 주거 공간 같은 경우는 51만 가구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또한 말씀드린 대로 주거 공간 수는 그만큼 부족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택,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통상의 개념의 주택이 다른 형태의 주택으로 현재 보급될 수 있는 비율들을 봤을 때는 그만큼 뒷받침이 되지는 못했다는 얘기고요. 일괄적으로 우리가 아파트라든가 주택들 뭐 이런 것들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수요들이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지역별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피스텔이 이제 대한주거 상품의 가장 대표적인 상품인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주택 비율, 수도권 지역에 실제로 공급량이 854만 가구 정도 되면 비율을 봤을 때 46.1% 정도 됩니다. 이거는 현재 주택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주택은 현재 다세대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부터 아파트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렇지만 오피스텔 같은 비율을 봤을 때 66만 가구 정도의 7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적으로 서울 지역만 따로 봤을 때도 서울 지역은 29.9%, 그다음에 현재 주택 비율은 16.3%, 인천 지역이 10.8%, 그다음에 주택 공급량 인천 지역은 5.6%.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오피스텔 공급량은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수요가 계속 뒷받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방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서울 지역의 경기, 인천부터 수도권 지역,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업무단지가 연결되어 있는 광역시 중심으로 봤을 때는 그 오피스텔 수요들이 그만큼 더욱더 많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그럼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어디에다가 신축을 하느냐? 대부분 다 상업지역이죠. 중심 일반부터 해서 현재 상업지역에 들어가 있고 준주거 지역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현재 주거 지역에도 일부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 다 상업지역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우리가 실제로 수도권 주요 오피스텔 공급지를 보더라도 업무 중심 지역, 붉은 색깔로 표시된 부분이 생활권 중심인데요. 그 생활권 중심 지역으로 많이 분포가 된 걸 보실 수 있다시피 그만큼 생활 환경을 오피스텔을 많이 따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오피스텔 개발적으로 봤을 때 건축물 규모가 얼마가 되느냐 봤을 때는 보통 이제 10실 이상, 그러니까 보통 10개 호실 이상 되는 부분이 53%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10개에서 100개 정도가 현재 35.7%, 또는 좀 대형 공급이 되는 500호실까지 넘어가는 부분은 조금 작은 부분이고 대부분 다 100호실 미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호실 미만이기 때문에 소규모로 현재 오피스텔들이 공급이 많이 되고 있고요. 면적으로 보게 되면 20에서 30평방미터 미만, 그렇기 때문에 6평에서 9평 정도 되는 규모가 40.6%입니다. 4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적으로 1, 2인 가구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소형 주택 개념으로 해서 작은 오피스텔들이 그만큼 공급량이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주거 환경 만족도를 보게 되더라도 주택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연립, 단독, 다세대 아파트, 오피스텔 봤을 때는 오피스텔의 주거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78.8%에 매우 만족까지 따지게 되면 거의 한 100% 육박을 하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도 뭐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만큼 주거 환경, 특히 이제 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고요. 주거 환경에 대한 만족도 같은 경우도 아파트와 오피스텔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주거 상품의 대표적인 상품이 오피스텔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피스텔을 또 실제적으로 투자하려고 해서 구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세를 놓고 또 현재 그 전세 차액, 갭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세가로 봤을 때도 주택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55.9%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77.2%나 되기 때문에 당연히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장점도 있고, 또 대안주거 상품이다 보니까 수요가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가 가격 상승 기대감이라든가 사용가치, 임대료까지 포함을 해서 자본 수익률과 임대 수익률을 합쳤을 때 투자 수익률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것들이 어느 정도 배분이 되고 실제로 자본 수익률이 얼마나 되고 임대 수익률이 얼마가 되느냐, 이걸 따졌을 때는 임대 수익률이 괜찮은 상품이다 보니까 자본에 관련된 부분은 소액으로 투자 가능하면서 그에 반해서 임대 수익률은 굉장히 월등히 높기 때문에 당연히 대안주거 상품으로 더욱더 인기를 끌 수밖에 없고요. 생활 만족도라든가 현재 주택의 만족도가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누구나 젊은 세대들은 오피스텔을 더 선호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주거 형태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랑은 다른 투자 전략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런 투자 전략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날카롭게 세워보시죠. 자, 계속해서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보 체크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2, 3호선 교대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구조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현재 시세 5억 4,500만 원에서 6억 8,50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신축이 완료된 다세대 주택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테라스라든가 앞마당까지 있는 호실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위치를 보시게 되면 교육대학교 건너편 쪽이고요. 남부터미널역이라든가 교대역을 이용할 수 2호선과 3호선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남부터미널역이 훨씬 더 좀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철역 이용하는데도 굉장히 또 용이하고요.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진행되는 그 서초IC와 인근에 있기 때문에 굉장한 수혜지고요. 또 서초대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장제터널 서리풀공원 주변으로 개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 이제 개발단지와 연결된 지역들도 많고요. 또 재건축 단지 신동아 재건축만 이미 남아 있습니다. 신동아 재건축 서초구성과 무지개는 입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동아 재건축만 또 변화가 생기게 되면 그 주변의 가격을 또 월등히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현재 강남대로 연결되어 있는 현재 강남권 도곡이라든가 대치라든가 이런 지역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 또 왼쪽으로 봤을 때 서초 사당 방배권역과 같이 연결되고요. 아래 또 인터체인지 주변 양재IC 주변으로 서초면 R&D 단지가 현재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법조타운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그 업무와 주거가 굉장히 편의성이 높은 지역이고요. 주변 또 학군 수요도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서초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서초중학교, 상문고등학교, 서울교육대학교까지 연결된 라인이다 보니까 그 주변에 어떤 지속적인 수요들이 워낙 많이 또 배출되고 또 지배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임대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현재 예술의 전당 중심으로 문화지구가 조성되면서 세비섬까지 연결돼 있는 뭐 현재 야간 관광 활성화라든가 아니면 현재 관광 쇼핑 상권 활성화 또 아트밸리 가로수길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특화된 상권들이 만들어지고 주변에 있는 인프라들은 종합병원부터 법원단지라든가 예술 공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녹지 공간도 굉장히 풍부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생활 거주 만족도가 높은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개발 계획도 보시게 되면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강남역부터 서초역까지 이미 지정이 됐고요. 역세권 중심으로 봤을 때 이제 그 주변에 종상향,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정보사 부지가 개발이 되고 이제 서리풀공원 이제 장제터널이 개통되면서 그 부지가 이제 바이오 금융 첨단 산업으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무터미널과 롯데타운 개발 계획은 워낙 또 오래된 사업이다 보니까 또 현재 지속적으로 지속 사업이고요. 계속 지속되면서 이 주변이 또 개발될 가능성이 크다. 또 우면 R&D 단지 같은 경우는 현재 개발되면서 연구원 단지라든가 일반 또 근로자들도 많이 물려들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현재 2개 기업체들 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롯데와 코롱입니다. 롯데와 코롱 부지가 현재 실제적으로 이게 판매 업무, 문화, 기능, 복합개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인구가 유입이 되면서 수요가 폭증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남부터미널 복합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 40,000평방미터 이상이 되는 대규모 개발 사업 지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칠성 부지와 남부터미널 부지는 실제적으로 현재 오피스 빌딩, 쇼핑몰, 영화관, 터미널까지 같이 만들어진 남부터미널 복합개발 사업이 그 주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크게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되고요.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 실제적으로 양재IC부터 한남IC까지인데 그 메인의 중심에는 현재 서초 양재IC 구간부터 반포 서초 구간입니다. 그랬을 때 이 주변은 연구개발시설, 주거상업시설부터 복합문화예술단지 이런 것들이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파급 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5억 4,500만 원부터 6억 8,500만 원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임대금액 4억 9,500만 원부터 6억 2,500만 원이기 때문에 소액으로 정말 5, 6천만 원 정도 가지고 강남에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임대금액 3천만 원, 보증금 120에서 150 정도요. 대출 가능 금액을 2억 1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 정도 활용하신다면 투자 금액은 3억 500에서 3억 8,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급 주택가이면서 환경 자체가 워낙 좋은 지역이고 교통 여건 좋고요. 파라권 수요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요가 발생하고 개발 호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직주 근접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업무단지 활성화 이런 것들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또 현재 실제로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시대 차익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워낙에 살기도 좋은데 투자 가치까지도 유망한 지역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서초구 서초동 함께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정보 체크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역삼역 역세권에 위치한 분리형 1.5룸 구조 오피스텔 확인해 볼 텐데요. 현재 시세 3억 2,500만 원에서 4억 7,50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도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대한주거상품의 대표적인 상품이죠. 오피스텔입니다. 주거 업무 겸용이고요. 전철역으로는 강남역과 역삼역, 초역세권입니다. 3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보시게 되면 역삼역과 강남역 딱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당선 연장선이 곧 개통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유동인구가 유입이 될 거고요. 롯데타운이라든가 삼성은 이미 존재하지만 롯데타운은 이제 개발되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크게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고 삼성동에 연결되어 있는 현재 국제로 복합지구 현대자동차 이것때 같이 연결되게 되면 현대와 삼성, 롯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체들이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또 업무단지 활성화된 지역으로 지정됐고 IT라든가 또 벤처 창업가들이 워낙 많은 지역에 1인 창업가들이 많다 보니까 젊은 1인 직장인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T 기업과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종사자들이 대부분 2030의 젊은 미혼 세대들이죠. 그렇다 보니까 원룸이라든가 1.5룸에 현재 주거 환경 만족도가 높은 오피스텔을 찾을 수밖에 없고요. 혼자 사는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만큼 수요는 폭증하고 또 더욱더 늘어날 수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업 지역에 위치하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이제 삼종 주거라든가 준주거 지역에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거는 일반 상업 지역에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시대 차이까지도 가능한 그런 물건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여건 변화, 실제로 2030 실행 전략을 중장기 개발 계획을 보게 되면 현재 삼성동부터 역삼동, 강남역과 연결된 부분이 벤처 산업벨트, 붉은 색깔이죠. 신사 노년부터가 이제 의료관광 산업벨트고요. 압구정 로데오부터 하구열까지가 한류관광, 그다음에 양재부터 수서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의료 R&D 산업벨트.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대부분 다 업무와 연결된 지역입니다. R&D 센터라든가 아니면 금융 IT 벤처, 마이스 관광 국제 업무 상업 지역.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관련된 직종들이 크게 발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르네상스 호텔이 이제 복합개발 사업 지구로 이제 진행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업무 숙박 시설이 또 별도로 업무설이 별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또 유동인구, 특히 이제 직장 인구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는 지역이다. 수요는 굉장히 폭증하기 때문에 임대료는 사실상 그만큼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부지가 개발되는 삼성동과 현재 무역센터 주변 또 지하 개발하는 영동대로 통합개발, 그다음에 송파와 탄천, 한강 정비 건조까지 연결되어 있는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또 개발 사업이 같이 연결된 지역이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현재 전시장 컨벤션부터 호텔, 판매소, 오피스까지 같이 만들어지고요. 영동대로 통합개발 같은 경우는 지하 공간, 지하 6층까지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위례신사설이라든가 GTX, KTX, SRT까지 연결되는 공용 구간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또 인구 유동이 워낙 많다 보니까 현재 지하 공간 개발을 통해서 현재 거대 지하 도시를 만든다. 이런 게 이제 개발 계획에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자동차 부지부터 롯데치성 부지까지 말씀드린 대로 표시된 부분이 상업 지역입니다. 본물권도 상업 지역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시대 차익을 당연히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3억 2,500만 원부터 4억 7,500만 원까지 부가세는 별도고요. 2억 9천만 원부터 4억 1천만 원 전세 놓으시게 되면 3,500에서 6,500만 원이기 때문에 여러 채를 보유하셔도 부담이 없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천만 원 보증금액 월 105에서 130만 원 정도, 대출 가능 금액이 2억 6천만 원부터 3억 8천만 원이기 때문에 투자 금액도 소액입니다. 4,500에서 7,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헤란로 직장 밀집 지역에 임차 수요 높고 높은 수익률 때문에 현재 노후 생활 보장되고 또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실질적으로 토지 가격 급등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일거양득의 일석이조의 물건이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 투자 전략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일거양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늘 항상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싶잖아요. 자, 소장님, 이 지역 좀 투자 유의점은 없을까요?
네, 오피스텔을 이제 주택수에 포함시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뭐 내가 원하는 용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내가 다주택자다 했을 경우에는 좀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월세로 가야 되는 거고요. 또는 내가 주택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전세를 놓고 소액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 한다면 주택으로 또 사용하셔도 됩니다. 활용도가 워낙 높고요. 실제로 위치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임대료 상승이라든가 가격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가치 높고 또 실제적으로 투자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 없이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 내에서 좀 합리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곳 저희가 소개를 받아봤습니다. 자, 늘 항상 강남 투자는 하고 싶은데 너무 비싸잖아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죠. 자, 누구나 강남 투자를 꿈꾸지만 맞습니다. 늘 항상 돈이 문제였는데 그래서 박영신 소장님께서 강남 지역 소액 투자처 공개라는 주제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무료 전화 상담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박영신 소장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겠죠. 자,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최신 정보와 변화하는 트렌드 모두 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올킬 김채영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오늘은 어떤 지역들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뭐 항상 누구나 투자 선호도 높은 지역이죠. 요즘 그래도 좀 버팀목이 되는 똘똘한 한 채가 많이 있는 곳이죠. 예, 서초구와 강남구. 서초구에는 오피스텔이고요. 강남구는 논현동인데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누구나 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지역들이네요. 자,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정보 체크 만나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보 체크는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 역세권에 위치한 1.5룸 구조 오피스텔 확인해 볼 텐데요. 현재 시세 3억 8,500만 원에서 4억 3,70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방배동 입지를 비롯해서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여기 지금 이 한강변에 가까이에 있고요. 우선 요 구반포역 방배 본동에 있습니다. 아까 소개가 잘못됐는데 구반포역 요 카페 골목 입구에 있기 때문에 이 구반포 이 역하고도 거리가 가깝습니다. 게다가 더 좋은 거는요. 이 구반포에 지금 반포 주공 아파트가 만약에 다 완성이 된다면 바로 인근에 있는 이쪽에는 다 너무 고가 아파트들만 있고 또 이쪽에 정보사 부지 이런 쪽으로 또 일자리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소형 아파트 형태의 이런 오피스텔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반사이익을 보는 곳이다.
그리고 위치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우선 뭐 젊은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곳이죠. 예, 뭐 방배 카페 골목도 있고 또 요 방배 사이길 썰의마을 또 카페 골목도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이쪽에 뭐 법조단지나 성모병원이나 이런 쪽에서도 많이 이쪽으로 그 주거지를 많이 찾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뭐 월세, 전세 많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쪽에 늘어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곳이 앞으로 미래에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게다가 이쪽은 종사자들이요. 대법원, 고등법원 많이 있죠. 또 예술의 전당, 또 뭐 교육대학, 뭐 한국예술대학, 또 고등학교 있죠. 서초고, 서울고, 상문고, 동동여고, 서문여고 이런 쪽으로 일자리, 종사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뭐 서리풀 공원이 굉장히 가까이에 있습니다. 또 한강도 있죠. 한강공원. 게다가 이제 이 서초구나 강남구 쪽은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 삼성동 개발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곳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잠실 마이스 단지라든가 영동대로 지하도시, 또 롯데칠성 코오롱 부지, 정보사 부지 개발, 또 우리가 이쪽에 사당 환승센터 개발, 남부터미널 개발, 그다음에 양재우면 개발 특구 지역 있죠. 또 화물터미널의 물류단지 개발, 또 하나 이쪽에 수서 역세권 개발. 이렇게 개발이 지금도 일자리가 서울시에 약 이 강남 3구 쪽으로 4분의 1 정도가 몰려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또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 더 많이 몰리겠죠. 일자리가 밀집적으로 몰리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앞으로 지금 이 반포 쪽에 이 한강변에 저 34평 아파트가 46억 6천을 최고가를 갱신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에 34평이 들어올 아파트들은 50억을 넘게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4, 50억 되는 아파트를 젊은이들이 접근하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개발 이익 바로 요 옆에 여기에 있기 때문에 위치가 그 아파트, 고가 아파트 옆에 있는 거는 그 반사 이익을 많이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 방배동도 구역별로 15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서 방배동이 다 고가 아파트로 서서히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형 그런 오피스텔이나 소형 아파트들을 젊은이들이 선호하는데 젊은이들이 교통 좋고 살기 좋은 곳, 인프라가 있는 곳 이런 쪽을 더 선호하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선호하고 앞으로 개발 계획도 뭐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우리나라 최고봉으로 건립이 될 예정이고 또 잠실 운동장 마스터 플랜이 있죠. 영동대로 복합 개발 이런 큰 업무 단지가 있으면 쓰나미로 쭉 따라서 도미노처럼 쭉 그 주거지가 많이 필요한데 가격이 그렇게 올라가죠. 예. 그만큼 따라잡질 못해요. 그 주거 지역을. 게다가 이제 정보사 부지 개발해서 이쪽은 완전히 4차 산업이죠. 요즘은 이 일자리가 이 4차 산업이 주도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 뭐 1차, 2차 그랬는데 지금은 3차에서도 넘어서서 4차 산업이 경제를 이끈다. 게다가 이제 이 4차 산업의 그 종사자들이 연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최고가의 연봉자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곳, 살고 싶어 하는 곳, 그런 곳이 주변이 많이 주택 가격이 오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또 여기 같은 경우는 예술까지도 함께 가죠. 문화예술, 회관 같은 게 또 이게 건립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한강 아트밸리, 세비섬에서 쭉 따라서 반포대로 쭉 아트 가로수길, 예술의 전당까지 또 아름다운 가로수길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서초대로 주변 개발을 보시면 롯데칠성 코오롱 부지가 이렇게 같이 개발이 이루어지고요. 예, 이 주변은 또 요 바로 예전에 삼성타운 여기 건립돼 있죠.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곳은 종상향돼서 테란로가 여기까지는 굉장히 높은 건물이 많은데 이쪽도 종상향이 돼서 쭉 뭐 양쪽으로 그렇게 그 일자리가 빽빽하게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남부터미널
또 이렇게 남부터미널이 개발이 되면 뭐 터미널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종사자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문화, 예술 이런 게 많이 들어와서 뭐 쇼핑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또 일자리, 종사자가 자꾸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사당 복합 환승센터 이쪽도 마찬가지로 환승센터가 꼭 필요한 곳입니다. 지하 9층에서 지상 100m 높이로 29층으로 지금 뭐 한 5개 동으로 건립이 될 예정에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여기도 복합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일자리가 또 늘어난다. 그것뿐 아닙니다. 이쪽에 이렇게 라인 쳐져 있죠. 여기에 또 지구 단위 계획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쪽도 고층 건물로 뭐 낮은 층들이 고층으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뭐 이쪽은 교통이 좋아서 지금 뭐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만 표시했는데 어디든지 접근성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선 이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있죠.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이제 지하로 빠르게 교통이 빠르게 소통을 하면서 빠르게 이동하면서 지상을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아름다운 고속도로가 탄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 강남구와 서초구가 이게 가림막으로 막혀 있잖아요. 그 고속도로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는 왔다 갔다 하기도 좋고 또 개방감 있고 아름답고 게다가 이제 이 가운데는 이렇게 뭐 숲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산책길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은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다. 아름답고 더 좋게 그 대신 일자리가 자꾸 생기고 또 교통도 자꾸 좋아지고 있죠. 제일 좋은 거는 지금 이제 GTX의 중심지가 됐어요. 왜냐하면 모든 이 GTX의 끝에서 여기 강남 접근성 뭐 그렇게 표현을 하죠. 왜냐하면 강남에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남 접근성이 뭐 30분대에 있는 이런 지역까지도 뭐 지가가 들썩들썩하고 지금 그러고 있죠. 그래서 이 삼성동 가장 강남이 GTX의 수혜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리고 지금 강남 몰리는 것보다 더 많이 몰릴 것입니다. 일자리도 더 늘어나고 모든 사람이 지금 뭐 2시간 가까이 갈아타고 기다리고 하다 보면 2시간 가까이 걸리는 거리를 30분 내에 접근을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강남 쪽으로 많이 와서 또 뭐 쇼핑을 하던 뭘 하던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앞으로 강남이 더 발전이 있다. 게다가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만의 도시가 아닙니다. 이제 국제 도시화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강남의 가치는 계속적으로 뭐 지금 똘똘한 한 채지만 뭐 우리만의 강남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제 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선 이제 방배동 뭐 방 하나 1.5로 하면 방 하나 거실 하나인데요. 아주 수납도 잘 돼 있고요. 뭐 TV까지 다 갖춰져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아주 들어와서 쏙 반할 만한 그런 인테리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억 8,500에 4억 3,700만 원인데 우선 뭐 대출이 많이 나오죠. 여기는 70% 정도, 80% 정도 뭐 직장이 뭐 다니고 그러면 더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분들은 실거주를 위해서 대출을 활용해서 부족한 부분은 대출로 채우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또 아니면 지금 사놨다가 당장은 못 들어가지만 좀 나중에 내가 뭐 살고 있는 집을 뭐 이사할 때 이렇게 하시려면 전세를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전세를 활용하시면 뭐 3천만 원 정도 뭐 조금 더 들어가면 5천만 원 정도면 사놓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놨다가 젊은이들 들어가서 뭐 살아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나이 드신 분들은 난 월세 소득을 원한다 그러면 이런 똘똘한 한 채 이런 거 2-3채 가지고 있으면 뭐 효자들 열 안 부럽다고 그런 얘기 하시는데 지금 이제 월세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 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한 150까지도 지금 월세가 금리에 따라서 오르잖아요. 금리가 높아지는 바람에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대출 금액을 뭐 다 활용하시면 가져갈 게 없지만 우선 사놨다가 나중에 이 대출을 갚으면 그만큼 소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한 1억 정도, 1억 500에서 1억 3,500이면 똘똘한 한 채를 사놓고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서초구 방배동 시세까지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정보 체크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역세권에 위치한 1.5룸 구조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현재 시세 4억 3,900만 원에서 4억 4,20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 논현동도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논현동 하면은 신논현역이 생각이 나죠. 예, 더블 역세권입니다. 신논현역도 지금 이제 9호선 들어오죠. 또 신분당선이 이제 5월 달쯤 되면 바로 또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신사역까지 개통이 되죠. 그래서 이곳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성형외과, 피부과, 병의원, 신사동이 굉장히 밀집돼 있죠.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관광을 많이 안 오는데 이런 뭐 성형 관광 뭐 예전에 많이 왔었는데 이제 앞으로 뭐 코로나가 종식이 어느 정도 되면 또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게다가 강남 업무단지 뭐 말하나 마나죠. 강남의 업무단지가 빽빽이 있기 때문에 이 소형 주택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 삼성동이 바로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 삼성동 때문에 주변에 대치동이라든가 또 뭐 청담동, 압구정동 일부 지역, 뭐 잠실동 일부 지역이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거주 아니면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논현동 같은 경우는 거기 조금 오래된 다세대 주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는 결국은 거기도 뭐가 들어오든 들어올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가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쪽 지역에는 선정릉역하고 신논현역 이런 쪽으로 쭉 일자리가 몰려 있죠. 뭐 물론 뭐 삼성동도 일자리가 몰려 있는데 테헤란로라고 우리가 일자리가 가장 많이 몰려 있는 지역인데 주택은 항상 부족한 지역입니다. 뭐 여기 오래된 주택들도 많이 있지만 다세대 주택도 많이 있지만 그만큼 투자하시려면 전세금이 낮아요. 뭐 주차장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로 뭐 엘리베이터도 예전 건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 새로 이렇게 진 1.5룸 이런 주택이 소액으로 투자하기에 굉장히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쪽 지역은 강남은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일자리가 강남 상구 쪽으로 서울시에 포함한 모든 일자리의 약 4분의 1이 몰려 있다. 근데 앞으로 국제교류 복합지구, 잠실 마이스단지, 영동대로, 지하도시 이쪽으로만 해도 앞으로 일자리가 100만 이상, 100만, 120만이 새로 창출이 된다. 지금 현재도 강남 일자리가 한 100만 이상 강남 상구에 있거든요. 근데 그 이상만큼 또 생기니까 지금도 주택이 강남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근데 미래에는 이만큼 일자리가 몰리고 특히 양질의 일자리. 우리나라 이 대기업들이 왜 자꾸 강남으로 들어올까 생각 안 해보셨죠? 왜냐하면 모든 유능한 인재들이 서울을 선호합니다. 살기 좋은 곳으로 평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만큼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려면 결국은 강남 쪽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기업들이. 그래서 그만큼 인기가 있는 지역이다. 게다가 제가 말씀드렸죠. 이곳은 국제도시화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롯데칠성 음료 부지 개발, 정보사 부지 개발, 그다음에 이쪽에 사당 환승센터 남부터미널 개발, 양지우면 R&CD 개발 특구지역, 또 화물터미널 물류단지로 또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수서 역세권 또 이쪽도 또 종합적으로 개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자리가 뭐 크나큰 일자리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미래의 그 상상이 되죠. 예, 국제도시화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어떻게 개발이 이루어지냐 보시면 연계돼서 모든 게 다 연계돼서 이루어집니다. 개발이 현대자동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와 영동대로 지하 개발이나 뭐 이쪽에 마이스 업무단지나 비슷하게 2027년 8년에 다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탄천 수변 문화공원, 잠실 종합운동장 또
개발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계속적으로 일자리가 이렇게 한꺼번에 몰려들면 그때 돼서는 굉장히 강남 가치는 또 껑충 뛰어오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려면 지금 하시는 게 더 저렴하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최고봉이잖아요. 근데 요 한 동만 해도 롯데타워에 지금 한 10,000명이 거주하고 이렇게 일자리가 있는데 앞으로 요거는 연면적이 3배입니다. 롯데타워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동에 약 3만 명이 일자리가 탄생할 것이다 예측을 하고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통합 사옥, 전시 컨벤션, 공연장, 호텔, 업무시설, 판매시설. 공연장도요. 브로드웨이에 있는 그 1,700석인데 우리는 1,600석에 달하는 큰 공연장이 들어온다고 얘기합니다. 게다가 이제 앞으로 국제 업무, 전시 컨벤션, 관광, 숙박, 문화, 판매 이런 시설이 갖춰지면 우리나라는 이제 국제 도시다.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그만큼 가치는 더 상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영동대로 지하 이렇게 하면은 요 삼성역에서 봉은사역까지 거리가 꽤 됩니다. 그런데 이곳을 다 지하 6층까지로 건립을 하는데 이곳 같은 경우는 잠실 야구장의 30배나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하루 종일 다녀도 다 못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 관광만 하루 종일 한번 체크해서 다닐 수도 있겠어요. 게다가 이제 GTX AC 노선 들어오죠. 또 위례 신사선 새로 들어오죠. 또 이쪽에 9호선 또 봉은사역 있고 여기에 또 2호선 있고 또 KTX 북부 연장선이라든지 수서 동탄 또 급행선이라든지 이쪽에 다 들어오고 또 하나 좋은 게 공항의 업무를 공항터미널이 생기면서 공항의 업무를 여기서 다 보고 바로 비행기만 타면 된답니다. 그만큼 편리하게 이쪽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교통도 여기에 많이 중심지로 이제 많이 탈바꿈이 되니까 교통 이용객도 거의 뭐 70만, 100만이 이용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양재 쪽에 또 GTX 신호선이 들어오죠. 이쪽도 지금 뭐 AI 연구단지라든지 카이스트의 또 AI 대학원이라든지 양질의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주택이 부족한 거죠. 예, 게다가 수서 역세권 이것도 GTX A 노선이 들어오죠. 그래서 물론 뭐 요 지하철, 뭐 철도 이런 쪽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또 이쪽으로 쇼핑이라든지 뭐 문화 여러 가지 아파트라든지 다 주거라든지 다 들어오기 때문에 일자리도 물론 들어옵니다. 이쪽도. 그렇기 때문에 그 주택이 항상 부족한 곳이다. 그다음에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지하로 빠르게 교통이 이동하면서 지상은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자연 친화적으로 되고 이 가림판이 없어져서 서초구나 강남구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GTX AC 노선이 일로 들어오죠. GTX의 수혜지는 강남이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 멀리서 접근성이 얼마나 되느냐. 그게 이제 이 강남 척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이 멀리 있는 곳들 20-30분에 접근하기 때문에 그만큼 그 주거 가격이 많이 올랐죠. 왜냐하면 출퇴근, 게다가 이 양질의 일자리들이 강남으로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곳을 찾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뭐 AI 산업이라든가 이런 산업은 멀리서 출퇴근하기도 진짜 바쁩니다. 그래서 주변에 숙소를 정해놓고 회사에서 숙소를 또 이렇게 구해줘요. 그만큼 인력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강남의 주택은 계속적으로 가치가 더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위례 신사선 또 들어오죠. 또 위례 과천선도 들어오죠. 또 KTX 북부 연장선도 들어오기 때문에 교통 지금 현재 강남 이렇게 바둑판처럼 아주 역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더 좋아진다. 그만큼 교통 좋고 교육 잘 돼 있고 생활 인프라 잘 갖춰져 있고 학군 교육 있죠. 그리고 뭐 모든 상권이라든가 모든 게 다 우리나라 강남 어디 가든지 전 세계에 없는 거 없이 다 들어옵니다. 그만큼 편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 좋은데 매매가죠. 예, 4억 3,900. 방 하나, 거실 하나 약 1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4억 4,200. 그래서 전세를 활용하시면
뭐 약 한 3천만 원 정도면 이쪽에 투자를 하실 수 있겠고요. 월세 소득도 3천만 원에 120에서 150만 원. 대출은 뭐 한 40%밖에 안 되니까 2억 3,400만 원에서 3억 3,500만 원이면 투자를 하실 수 있겠고요. 뭐 저는 뭐 조금 돈이 모자라요 하면 반전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만 전세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월세를 소득을 하셔도 뭐 웬만한 데 투자하시는 것보다 그만큼 소득이 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강남구 논현동도 시세까지 자세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자, 김채영 이사님이 새 정부와 부동산 투자라는 주제로 1:1 무료 상담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참여 원하시는 분들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김채영 이사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방송 다시 보실 수 있고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창구는 열려 있습니다.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궁금증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